강의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이제 우리 민족학교인 고려대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언론계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홍콩에서 나온 주의 대학은 대만에서 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학으로 중국의 방공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서 교육부에서 파견해서 공부를 하는데 보다 송시라는 송사 전문가도 있고 또 후춘호이라는 독립운동사 전문가도 있고 중국 비밀사회사 연구라는 따이쉔즈라는 분도 있고 홍콩에서 중국 고전문학을 하는 홍콩대 교수도 있고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동시에 딴 대학의 지도교수를 데려다 지도교수로 초빙하면 그 학교에서 돈을 줘서 저는 중문대에 중국 청사로 제일 유명한 왕얼민 교수, 나중에 이제 중앙연구원에 가 계시는데 페어뱅크의 제자예요. 그분한테 이제 석사를 하고 북경으로 갈 때는 사실 저는 법학을 해서 국제상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후배가 서류를 딴 데 낸 거예요. 앞으로 국제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 꿈이 MBA까지 일찍 마치고 조기에 은퇴하는 꿈은 무너지고 지금까지 중국 삼국이라고 할 수 있죠. 삼국은 대만을 독립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체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화교권 포함해서 싱가포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 꿈은 중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어보고 술도 즐기고 당시 송츠, 당시 송츠도 외우면서 친구를 광자오 풍요 많이 사귀면서 지내겠다라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국제사회가 이렇게 복잡한지는 몰랐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한남동에. 매일 미국 학생들, 젊은 애들이 지나가면 쫓아다니면서 영어 연습도 하고 전 김포에 살아서 수시로 김포공항이 옛날 국제공항이니까 거기 기다렸다가 나오는 중국인만 보면 중국어 연습을 했어요. 그런 나한테 화교라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이 말이 안 통하더라고. 산동 취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산동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다르구나. 학교에 온 어떤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중국인인데 중국어가 달라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캔토니즈구나. 광동말이구나. 근데 광동말도 재밌는 게 또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여러 문화가 있구나. 그러면서 유학을 갈 때 원래 대만에 가서 정치학보다는 이제 문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또 민항기도 날라오고 동시에 어뢰정이 중국으로 반환되어 수교를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만에서 한국 학생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유학을 해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비자 연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홍콩을 떠나 마카오에도 학교를 또 등록해서 다니면서 제가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지역이 마카오예요. 도박장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의 가을 풍경도 느낄 수 있고 고전적 중국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녔어요. 그래서 중문학을 한 저한테 있어서 대학원 다닐 때까지 광윈도 듣고 송스, 당스 이런 걸 많이 공부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죠. 사회과학이라는 것을 접근하기 전에 제가 역사학을 접근하면서 느낀 건데 역사학의 문제는 이 중국 역사학을 제대로 하려면 영어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한자 능력이 정말 좋아야지 송나라 시대나 당나라 시대의 문자를 공부하고 심지어 당나라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원 지역의 문화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런데 청나라 시대 연구를 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주위를 해야 돼요. 만족 말을 배워야지만 연구가 되니까 연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걸 하기 위해서 책 그래도 한 10권만 읽으면 되는 법학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국제정치로 바꿔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유학한 사람은 국제정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저도 인문학부에 있다가
다시 국제정치학과로 와서 이제 다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서적을 봅니다. 저희 대학에도 고대 출신 뭐 조한순 교수도 와 있고 뭐 딴 대학 출신들도 와 있고 외국 출신도 와 있는데 국제정치학이 우리 그 중문학 또 인문학 뭐 한국 고전문학 현대문학과 다른 것은 영어를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이 학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세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철학과 사학에 플러스 심리학, 인류학, 통계학 등을 다 놓아서 통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국제정치학으로 나와요. 이 국제정치학의 원래의 원류는 국제정치학이 아니라 정치학인데 여기 얘기는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때부터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영역이 나눠서 정치학에서 국제정치냐 비교정치냐, 그러니까 비교정치는 지역학 연구나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게 비교정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한국의 정당사 혹은 한국의 국회, 그 다음에 선거, 이런 것은 비교정치 영역이고 또 하나 하는 건 국제정치 영역인데 이 두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제정치 이론이나 정치 이론이 돼요. 즉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중문학사, 중문학 개론을 읽는 그 이론 자체가 정치학에서는 정치학 개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책이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정치학을 많이 하죠. 지금 용산에 가 계신 김성환 선생님도 영문과 출신일 거예요. 아마 이런 배경으로 하는데 중문과 출신들이 그럼 정치학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특히 언어를 잘하다 보면 뭐 인류학, 그다음에 문화학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뭐 예일, 하버드 등등에서 많은 지역이 인류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역사를 해요. 그 예일에서 유명한 돌아가신 교수가 현대 중국을 찾아서 뭐 Searching for Modern China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책이나 그 전엔 페어뱅크라는 분도,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를 모르니까 그분이 대만에 근대사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게 중앙연구원 안에 만드는데 꾸오팅이라는 분과 그 페어뱅크가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면서 돈은 사실 포드사에서 된다고 그랬지만 국제 정치는 보이지 않는 정부의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의 뭐 정보기관의 돈이 포드를 통해 들어가서 대만의 근현대사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연구원에 가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소수민족 연구도 있고요, 문자학 연구도 있고 많은 연구가 있어요. 만약 거기 가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책만 보다가 하루 종일 갈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고 연구할 내용도 무척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근현대사 연구가 사실은 정치학 연구의 기본이 됩니다. 홍콩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1, 2차 아편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도 홍콩 구룡반도, 홍콩섬, 그 우리 부속도서라고 그러는데 한 256개 정도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식민지 홍콩에서 많은 첩보기관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이 만든 것이 중문대에 있는 중국연구 국무중심이라고 한국 학자들이 많이 가 있던 곳이에요. 그 밖에 있던 것이 요리엔 연구소, 유련 연구소라는 것도 있고요. 우련이죠, 한국말로.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국제정치학은 무엇이냐? 이거는 미국 위주로, 사실 기본은 영국에서부터 철학 사상부터 나오지만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위주로 발전이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리키는 국제정치학인 경우에는 서양과 다르게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이라고 해서 중국이 어떻게 중국의 모습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담론이 1980년대부터 나와서 성숙돼서 나오다가 다시 민족주의적이면서 그 이론을 통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엔샹世界 리주 중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국에선 리주 중고라고 그랬는데 세계를
보고 중국을 세운다, 뭐 중화를 세운다. 이게 나오는 과정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인문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책. 이게 바로 시진핑 시대의 정책으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권위주의 전체주의의 내셔널리즘이냐 혹은 세계와 같은 가치관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계와 화합하려는 것이냐. 근데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세계에 도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전국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얼마 전부터 나오던 트럼프 시대의 무역, 그다음에 관세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피벗 투 아시아,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로 다시 돌려놓는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컨테인먼트죠. 중국을 제재한다, 봉쇄한다. 거기서 나오는 중국의 과학 굴기를 막는다는 것이 과학 굴기에 대한 제재 문제로 나오게 되고, 이런 관계에서 제가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을 학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들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붙여요. 해보면은 중국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나 국제정치학자는 사학과적인 근거가 아니라 국제정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동맹 이론이라는 거야. 동맹이 없는 나라는 결국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중국도 친구를 많이 만들고 서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던 게 원벨트 원로드 이니시티브라고 그러잖아요. 1대1로 정책. 근데 막 1대1로 우리가 장난도 하죠. 1대1로 뭐 마시자라고도 하고 장난도 하지만 사실 중국은 이거 아주 큰 전략으로 이제 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중에는 중국에는 문화상통이란 말을 써요. 근데 중국 문화가 정화라고 그러죠. 정화가 아프리카도 가고 그런 것을 있지만 중국은 왜 식민지 건축을 못 해봤어요. 조공 국가로서 그나마 번속국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후반기예요. 청나라 때 그게 강화된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중국 학생들도 있고 또 중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이 다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중국이 있고요. 문화권적으로 얘기하는 중화의 개념의 중국이 있어요. 문화적 개념의 중국이라고 얘기하면은 중국과 SAR이라는 그 특별행정구 홍콩 마카오 포함해서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원차이나 폴리시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는 대만이라든가 거기에 동남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사책을 읽다 보면 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쿨리라고 써 있는데 명청시대에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동남아 화교사 연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홍콩에서 공부하니까 동남아 화교사가 역사학이 기본 과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에서도 공부해야 돼요. 중국의 근현대사는 이제 꼬팅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페어뱅크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홍콩에서 가리키는 중국 역사라는 거는 대부분 대만 쪽 자료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영국에서 나온 캠브리지 책도 일부 쓰고요. 그거에 반해서 대만에서 쓰는 거는 중화민국사에 기초한 연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국은 1911년 무창봉기에 성공한 신해혁명으로 해서 1912년 남경에서 시작되는 정부란 말이에요. 이게 1949년 대만으로 오잖아요. 중화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 승전국이에요. 승전국인데 승전 이후에 4년 동안 그 시빌워라는 국공 내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실패해서 대만으로 오고 북경에서 모태똥에 의해서 마오쩌둥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2월 1일 선포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로 지금 49년이니까 51년 더하기 20년 73년이 된 거죠.